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9일 수요일 아침 김주환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때인 만큼 산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충남에도 많은 명산들이 있습니다. 네. 계룡산, 태조산, 가야산, 대둔산 등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쁜 자연과 어우러져서 즐기는 거 너무너무 신나는데요. 그런데 산행을 하다 보면 크든 작든 산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필 이럴 때는 또 휴대전화가 안 터져서 신고도 어렵고요. 구조나 도움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한 산행을 돕기 위해서 충남도에 있는 100대 명산의 이동통신 품질 개선에 나섭니다. 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3대 이동통신사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의의 산악사고를 대비할 수가 있고요.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하기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해서 산불 CCTV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덕분에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산행하기 좋은 날씨일지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데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하루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공기까지 깨끗한데요.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 기온차가 꽤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은 27도까지 높아지며 덥겠습니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날씨입니다.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지속되겠습니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서요.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7도, 세종 28도, 대전은 27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4도, 예산 27도, 부여 역시 27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양주시에 근무 중인 한 파출소장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횡단보도 장수의자라고 하죠. 네, 예. 맞습니다.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무단 횡단을 하는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점에 착안을 해서요. 쉽게 기다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장수의자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요.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천안, 홍성 등 우리 지역 곳곳에 무단 횡단 안 하면 장수합니다라고 적힌 이 노란색 장수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둥에 붙어 있는데 이게 딱 내리기에도 쉽고 또 일어나면 바로 접힌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의자 덕에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게 됐고요. 심지어 사고 위험도 줄어서 안전한 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기도 하고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은 이렇게 남을 위한 배려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따뜻한 배려라고요. 예, 네.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일도 좋고 목격담도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배려가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은 말이죠. 애들도 눈 뜨면은 미세먼지 좋음인지 나쁨인지 따져 묻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참 동안 송화가루 때문에 아이고 날은 더운데 환기도 못 시켜요. 답답해서 숨도 못 쉬겠어. 이런 분들 참 많으셨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예.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미세먼지 걱정은 늘 태산입니다. 네네. 건강도 걱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숨을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치고 숨 한 번 쉽게 쉴 수도 없는 요럴 때 여러분은 호흡기 건강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이 똑주부가 챙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컬러컬러 기침 콧물 가래, 호흡기 질환 3종 세트 잡는 특별 처방, 지금 공개합니다. 경남 쪽은 이틀째 폭염.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르게 우리를 찾아온 더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무척 더우셨죠. 봄옷꺼내 입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거리는 반팔의 물결. 날씨는 여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위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죠. 바로 1년 사시사철 쭉 나쁨을 기록 중인 미세먼지. 이거 정말 어쩌면 좋대요 그래. 아이고 칼칼이야. 아이고 그냥 잠깐 나갔다 와도 이렇게 목이 잠기고 이 칼칼하니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니 기침약도 하루 이틀이지 만날 어떻게 먹냐고. 안 그래요 선생님? 아 이런 약 말고요. 1년 365날 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좋은 먹거리 좀 없을까요? 예? 보통 호흡기 질환은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거나 염증이 돼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조한 걸 없애주는 잔대, 사삼이나 맹문동, 오미자, 또 도라지 같은 같은 음식들을 먹어주면 기관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생소한 이름이 눈에 띄죠. 호흡기 질환 특급 처방전 바로 잔대인데요. 낙주, 제니, 사삼 등등 해서 별칭도 많고 효능도 많은 신통방통한 식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잔대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좀 어때요? 지금부터 살펴보면 되죠. 우선 외양은 더덕이나 도라지와 비슷해 보이는데 그 효능은 어떨까요? 잔대는 사삼이라고 불릴 만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나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포닌은 항종양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잔대 추출물을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암세포들의 처리를 했을 때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관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잔대에 많이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은 실제 천식 환자들에 있어서 천식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관찰이 됐었는데요. 이눌린 성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플라보노이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항염증 효과 혹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종양, 항염증, 항산화까지 좋은 성분은 다 들었네요. 이 봄에 나는 잔대, 새싹은 나물로 먹고 이런 뿌리는 봄이나 가을에 수확해서 상에 올리는데요. 조금 낯선 식재료다 보니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잔대라는 것도 낯선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음식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이 잔대는 보통 고기와 잘 어울리거든요. 잔대가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따뜻한 돼지고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만 무쳐서 쓸 수 있는데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잔대를 약간 더덕이나 도라지 요리에 비유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야. 잘 나네요. 오늘 만들 요리는 매콤한 맛이 살아있는 잔대 무침. 가장 먼저 손질한 잔대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요. 방망이나 칼끝으로 결이 살아나도록 두드려줍니다. 될 수 있으면 더덕, 도라지도 그렇지만 얘도 껍질에 영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깨끗이 씻으셔서 껍질채 요리하셔야 좋습니다. 지금 뭐 두드리자마자 그 향이 몇 배가 올라오겠지? 예. 오. 부드러워진 잔대는 결 따라 큼직하게 찢어주고요. 양파즙은 따뜻한 음식이거든요. 잔대와 궁합이 잘 맞아요. 먼저 양파즙을 넣어서 잔대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 색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고춧가루를 먼저 넣습니다. 네. 더덕 무침, 도라지 무침에 들어가는 바로 그 양념들 잔대 위에 올라갑니다. 다진 마늘에 고추장, 마늘, 물엿 그리고 깨까지 적당량을 넣고 조물조물 맛나게 손맛터에서 무쳐주면 아우야 매콤달콤 맛보지 않아도 어쩐지 알 것만 같은 바로 그 맛. 잔대 무침 완성입니다. 잔대 무침만 드셔도 되지만 삶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워서 기름이 빠진 돼지고기를 넣으시면 더 잘 맞습니다. 야들야들 기름기 쏙 빠진 삼겹살을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잔대 무침과 함께 내보세요. 그냥 먹어도 맛난 밥 반찬에 고기가 더해지니까 뭐 흠잡을 데 없는 영양식이 됩니다. 요 불이 들어가니까 찰떡궁합 이런 궁합이 없네. 알이고 쓴맛이 배우는 게 하나도 없고 인삼마냥
달짝지근한 맛도 느껴지고요. 예. 딱이다. 오늘 잔대도 좋지만요. 잔대처럼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좋은 또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녹두라고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얼마나 친숙한 식재료인데 녹두 역시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대요. 녹두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을 시키는 비만 세포에 있어가지고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녹두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관찰이 됐었고요. 잔대 무침에 이어 이번엔 녹두를 이용한 특별 요리 만들어 볼게요. 바로 녹두 삼계죽입니다. 먼저 국물을 먼저 내야 돼요. 네네. 닭고기와 인삼을 먼저 넣을게요. 네. 닭 육수에 녹아있는 인삼의 정기. 육수만 마셔도 몸보신 될 것 같죠? 다 익은 재료는 건져내서 따로 두고요. 불린 녹두를 넣으시면 되는데 녹두를 한 10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네네. 불린 녹두와 쌀을 넣고 중불에서 저어주다가 어느 정도 물러졌다 싶으면요. 인삼, 양파, 당근을 작게 다져서 넣고 푹 퍼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이 죽 위에 닭고기 고명이 올라갈 거예요. 간장에 맛술, 설탕, 간마늘을 넣고 바글바글 끓이다가 아까 건져낸 닭고기를 넣어서 졸여주는데요. 네, 오늘 닭다리를 이렇게 데리야끼 소스에 한번 졸였습니다. 어머, 이게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올라가는 거라요? 예, 죽하고 같이 떠 드시면 맛있죠. 이보다 더 건강한 밥상은 없었다. 든든한 돼지고기와 매콤달콤 잔대무침의 환상적인 콜라보. 보는 것만으로도 아밀라제가 자동 분사되는 자동 잔대무침에 평범한 삼계탕은 가라. 녹두죽 위에 닭고기 토핑이 인상적인 녹두 삼계죽까지. 돼지고기와 잔대를 묻혀놓은. 아우. 이 조합 뭐 말이 필요 있을까요? 도라지 묻히고 더덕 묻혔을 때 그 양념 비법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그 맛인데 특히나 잔대가 몸을 보온다고 하니 미세먼지 다 빼준다고 하니 그 기운이 넘치고 뭐 칼칼하던 거 잠겼던 게 그냥 쫙 날아가는 그런 기분? 보통 약하면 쓰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온 식구 먹을 수 있게 맛있게 양념해서 드시면 좋겠죠? 저는 오늘 요것도 요거지만 이 녹두 삼계죽 그 위에 닭을 이렇게 양념을 해서 올렸는데 요 맛도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양념한? 야 이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소금 간 할 필요도 없고 요거 하나 얹는 것만으로도 그냥 간이 딱 들어맞네. 딱이야 딱. 호흡기 보호는 물론이고요. 다가올 여름 대비 기력 충전도 완료. 이 정도면 식구들한테 엄지척을 쌍으로다가 받을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맛있게 미세먼지 꽃가루 보내버리자고요. 야 오늘 당장 이거 저녁 밥상부터 올려야겠는데요? 확인할게요 제가. 이번엔 조금 다르게 잔대를 활용해볼까요? 음식으로는 네. 맛있게 만드는 방법 배우고 왔어요. 아, 네. 근데 한방에서도 이 잔대를 차로 음용을 했다고. 잔대는 좀 밀도가 있는 그 한약재다 보니까 우려내기보다는 좀 끓여서 달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끓기 시작하면 한 중불로 낮춰서 30분 이상 끓여서 그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게 해서 마시면 좋습니다. 좀 더 효과를 좀 효능을 발휘하려면 오미자를 같이 넣어서 달여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오미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무려 5가지 맛을 낸다는 나무열매죠. 다양한 맛과 향의 오미자와 잔대. 둘 다 성질이 비슷해서 궁합이 딱이래요. 자, 이제 충분한 양의 물에 오미자와 잔대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잔대와 오미자를 1대1 비율로 넣어서 30분 이상 끓여서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야 한방차라고 그래서 어려울까다 복잡할 거다 생각했는데 네. 보리차 끓이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시간 있을 때 푹 끓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먹으면 되겠죠? 사삼은요, 한약적으로 효능이 야금 청패, 거담 지혜 효과가 있어서 그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가래를 삭혀서 기침을 멈추게 해줍니다. 딱 요맘때 딱이네요. 딱 좋죠. 네. 그렇다면 오미자는요? 자신, 그다음 연패, 그다음에 수한의 작용이 있어서
폐 기관지가 떨려서 기침 나는 거. 그다음에 기운이 약해서 자꾸 땀 나는 거. 이럴 때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먼지에 찌든 폐를 차의 향긋함으로 씻어내는 이 기분. 잔대는 진액이 풍부해서요. 입술이 자꾸 마르거나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좋대요. 오미자 외에 그 여름철에 기운을 북돋아주고 도움이 되는 거는 맹문동이 있습니다. 또 잔대와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뜨거운 여름 내 몸을 살리는 음료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맹문동과 오미자 그리고 잔대를 함께 달인 후에 차갑게 드셔보세요. 잔대에는 몸에 열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덕에 기력은 보하고 열감은 떨어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다,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다 할 때는 인삼보다는 사삼을 넣어서 네,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기관지에 도움이 되고 여름철 나기에 아주 좋습니다. 다 가라 아주 가라 미세먼지 꽃가루 얼씬도 하지 마. 다 가버려. 네. 잔대, 이름이 좀 낯설고 이름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디에 좋은지 몰랐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유 내가 그거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그 단맛 빼먹었었지. 또 뭐 나물로도 무쳐 먹고 쌈을 싸기도 했었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낯설고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는 더덕이나 도라지 조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 조물조물 묻혀 넣으니까 다른 반찬도 필요 없겠더라고요. 약인데 그냥 탁 올려서 먹으면 아유 그냥 밥도둑이야. 네. 네. 게다가 요즘 같은데 정말 필요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집에서 요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요리보다는 차로 끓여 먹는 거에 이제 눈길이 가던데요. 네네. 뭐 화면에서는 달인다 표현했지만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보리차 끓이듯이 푹 우려내서 그 약기운만 빼내는 거예요. 맛도요. 뭐 아유 이거 한약이야 이런 맛 안 들 정도로 그냥 즐기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그냥 손을 좀 더하자 하면 오미자의 맹문동 요거만 첨가해두면 식혀놓고 두고두고 물처럼 드시면 된다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잔대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이슈에서 호흡기 질환에 좋다는 잔대로 무쳐도 보고 또 차로 끓여서 물처럼 마시기도 했는데요. 함께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잔대는 딱주, 제니 등등 해서 많은 별칭을 가진 식물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 역시 잔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인삼과 닮았다 해서 붙은 잔대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더덕, 2번 산삼, 3번 사삼. 네.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이 잔대 좋다는 소식 들으셔가지고 이제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 여러분이 아니 그 잔대 좋대. 잔대 한번 사삼. 예,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예. 한번 사보라고. 네, 많은 분들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적극 추천해야겠네요. 한번 사보세요. 자, 여러분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고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오늘의 정답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사삼이었습니다. 인삼을 닮았다 해서 사삼이라고 불리는데요. 예로부터 민간 보약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식물로 인삼, 현삼, 단삼, 고삼과 함께 5가지 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뭐 해외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뭐 다양한 의약품으로도 만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1972년 5월 29일, 그러니까 47년 전 오늘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 책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문제 풀어봅니다. 3, 2, 1.
고려 국민왕 때 만들어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인 이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직지심체요절, 2번 다란이경, 3번 팔만대장경. 네.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좀 막힌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힌트 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힌트가 정말 재밌다. 요절복통할 정도로 재밌다. 아이고 배야 하면서 네네. 요절복통할 정말로요? 정도라고. 예. 무리수였나요? 네. 정말 정도. 뭐 각각 네. 우리 옆 동네에 보관이 돼 있는 박물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1번 직지심체요절이었습니다. 줄여서 직지라고 하는데요.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죠. 19세기 말 주한 프랑스 공사에 의해 발견된 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네, 직지심체요절이 빛을 본 날이 오늘입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언어에 대한 문제를 OX로 풀어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수화는 세계 공통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수화가 세계 공통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뭐 언어도 굉장히 많고 네. 예,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뭐 사투리도 많고 네. 방언도 많고 수화가 세계 공통어일지 세계에서 다 똑같이 쓰일지 이거는 좀 의심스럽네요. 잘 통할 것 같긴 한데 다 같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다 똑같이 쓸지 이게 의심스럽네요. 전부 다들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진짜 궁금하네요. O예요, X예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수화는 만국이 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내의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다양한 체계를 가진 언어입니다. 네, 전 세계 유일한 공통어가 수화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수화에도 조금씩 이렇게 달리 표현한다는 거 오늘 또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달 1일부터 도로 위를 달리게 될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 풀어봅니다. 3, 2, 1. 이것은 대전시의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도로를 누비며 분진과 먼지를 빨아들여 먼지 먹는 하마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1번 청소차, 2번 분진 흡입차, 3번 살수차. 네. 뭐 하실까요? 뭐 우리가 이게 배고프면은 막 이렇게 밥을 흡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엄청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거. 이 자동차는 먼지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네, 특히나 미세먼지를 흡입하겠죠. 엄청 많이. 네. 물 뿌리는 모습도 많이 봤고, 뭐 쓰레기 봉지도 걷어들인 차도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은 답 뭘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분진 흡입차입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도로 분진을 흡입하는 차량이래요. 공기를 흡입하고 미세먼지를 걸러낸 후에 다시 깨끗한 공기만 분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요. 네, 대전에는 총 7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노면 청소차나 살수차에 비해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겠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계획일까요? 문제 주세요. 3, 2, 1. 문화적 비판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게임의 의미를 해석하고 수용한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 무엇일까요? 1번 미디어 리터치, 2번 게임 리터러시, 3번 업사이클링. 네. 보기 보면서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는 항상 쉽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게임에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문제였어요, 맞아요. 역시 답도 게임에 관련된 그런 용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예. 뭐 함정 있는 거 아닌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속에 답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게임 리터러시입니다. 제대로 된 게임 이해와 올바른 이용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게임 중독이 무섭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선물 받아가세요. 행운의 주인공 번호 공개합니다. 축하합니다. 4892번님, 4414번님, 9876번님 3분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네. 자,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하면 단군 신화로 바로 이어지는데 네. 제주도에는 제주도만의 이 특별한 신화가 존재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닷속의 흙을 삽으로 떠서 제주도를 만들었다라는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설화 속의 주인공이 바로 설문대 할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제주도의 각 지형을 설명할 때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네. 자, 제주도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몇 해 전부터 축제로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주의 매력과 또 향토성을 잘 살린 축제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제주의 특별한 잔치라고 하는데요.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해는 축의금 좀 그만 내고 축의금 좀 받게 해주세요.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500장군 앞에서 소원을 빌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500장군의 어머니 설문대 할망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제주 창조신 설문대 할망을 기리고 제주의 신화와 문화를 발전 전승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낭만과 신비가 가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주 특유의 돌문화를 집대성한 제주 돌문화공원. 위대한 자연예술 작품들이 이곳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탐나문화의 뿌리를 설문대 할망을 통해서 재발견. 5월이면 더욱 특별해지는데요. 네, 올해로 이 설문대 할망 축제가 13회째에 이르는데 한마디로 하면 제주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간다. 제주 전통 문화의 가장 그 뿌리에 설문대 할망 신화가 있는데 이 설문대 할망 신화를 중심으로 제주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매 9명의 여성 제관을 선정해 설문대 할망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예, 이 옷은요 그 제주도의 비옷에서 영감을 받고 거기다가 제가 빗살무늬를 넣어서 설문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그 감사함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고 그 제가 또 탐나국 여성으로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죠. 눈물 날 정도로. 제주를 만든 창조의 신 설문대 할망. 한라산, 삼방산 등 아름다운 산과 오름들을 빚어내고 땅이며 바다며 이루 다 풍성하게 했습니다. 제주를 빚은 예술가이자 자기를 희생해 자식들의 굶주림을 해결한 자애로운 모성애를 대표하는 설문대 할망. 매해 선정되는 9명의 여성 제관들은 향, 차, 꽃, 실을 비롯한 각종 예물을 바쳐 제주 창조 여신의 거룩한 뜻을 되새깁니다. 이 9가지 제물을 이 정성껏 이렇게 뭐 미술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시를 쓰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림으로 또는 시로 이렇게 해서 좀 기증을 해주시면은 그걸 모아서 우리 앞으로 설문대 할망 전시관이 완공이 되면은 별도의 예물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전시하면서 이 얘기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예물 기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의 거룩한 뜻과 모성애를 기리는 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조하는 여인이시여, 너른 치마 가득 담고 당신은 오십니다.
재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바라보는 이들도 마음속 깊이 울림이 전해지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분야의 명인인 동희 스님의 헌무도 이어졌습니다. 9분의 재관으로 이제 뽑히셔서 또 헌무 공연까지 펼쳐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임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설문대 할망의 그 큰 뜻에 그것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로 오늘 이 제주를 있게 해주신 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했어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할망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빠르고 각박한 변화의 시대에 잊고 있던 향토적인 아름다움과 보편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숙연하고 경건하게 제의식을 바라보는 사람들, 설문대 할망제의 의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전해집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제주 문화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이렇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할망제를 지면서 정말 제주다운 제주의 토속적인 그런 문화가 아닌가 을 느꼈습니다. 제주의 전통 초가마을을 재현한 돌문화공원의 도란마을. 이곳에서는 설문대 군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설문대 할망제로 초간계로 18,000 신동이네요. 옵상 청어제와 영화옵니다. 18,000 신들의 고향 제주. 상생과 화해, 순환의 질서를 환기시키는 공존과 공생의 정신은 창세의 여신 설문대 할망에서 출발하는데요. 설문대 군문화제를 통해 제주와 세상의 안녕을 염원합니다. 설문대 할망을 위하고 또 우리 제주도의 그 평화섬과 또 그다음 또 이 그 남북통일 이거를 그 설문대 할망한테 비는 의미에서 또 우리 도민과 또 만수무강 시여주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해마다 이 설문대 할망 제를 하게 됩니다. 가장 제주다운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이 하나된 군문화제. 제주 섬에 깃든 설문대 할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바로 설문대 할망을 기리는 명상 다래제입니다. 어머, 우아하게들 이렇게 차례 한 잔씩 드시고 계신데 여기서 명상 다래제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네, 잘 찾아오셨네요. 예, 우리가 오늘 설문대 할망제를 지내는 날이어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햇빛도 좋고 이제 하니까는 여기 앉아서 명상하면서 차 한 잔 편안히 마시고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했거든요. 335 모여 따뜻한 차 한 잔을 기울이며 마음까지 채웁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차로서 도를 행한다는 차의 덕목을 되새기면서 함께하는 시간. 돌과 바람, 사람, 그리고 향기로운 차가 마음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수한 맛도 있고 녹차보다는 약간 좀 편안한 마음이 드는 차였던 것 같아요. 설문제 할망 문화 본행사 때문에 왔었는데 그런 춤 공연이나 제사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차도 마실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한한 자연의 품 안에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나누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설문대 할망 혼의 바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면서 훈훈하게 시간을 채웁니다.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함께하는 설문대 할망 신화. 앞으로도 특별하고 오래도록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 제주의 설문대 할망, 이 설화에 따르면 힘도 엄청 세고 키도 컸다고 합니다. 네. 직접 한라산과 오름 등을 빚어냈다는 예술가이자
모성애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제주의 문화도 축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제주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떠들썩하기만 한 축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더 뜻깊은 현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요. 자, 이어지는 소식.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5월은요 축제의 계절, 계절의 여왕 이렇게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는 계절이고요. 거기다가 놓쳐선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그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 장려금 혜택 누려보시라고 관련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지방국세청 김영선 소득지원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 범위와 그리고 내용이 확대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청년 단독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0세 미만은 제외됐던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장려금 산정 금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정 금액부터 수급 대상까지 확대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요건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근로장려금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소득과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둘째, 2018년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 요건으로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에는 부동산과 전세금, 그리고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종교인 소득 2018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는데요. 종교 활동을 하면서 얻는 소득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사님이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편 자녀장려금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2018년 부부의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다른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요건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스마트폰 모바일 앱,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서면 신청 이렇게 4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ARS 전화 1544-9944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RS 전화 모바일 인터넷 신청은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장려금 신청 방법이 편리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행여나 또 준비해야 되는 추가 서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번거로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은 분은 개별 인증번호와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요. 현금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와 재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시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로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5월 한 달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5월이 지나고 나면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다만 이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신청을 했다면, 그게 통과가 됐다면 모두 같은 지원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개인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되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청 후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장려금을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급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장려금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이 심사를 거쳐서 9월에 지급되며 매년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요, 심사를 거쳐서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뭐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 차이점이 뭔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은 정기 신청으로 매년 5월 한 달 동안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하반기 장려금 산정액의 35%씩 지급되고 다음해 9월에 정산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누리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수기 공모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에 10월에서 12월까지 공모하였습니다. 네. 네, 공모를 진행하다 보면 관련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 후 수급자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전청 관너에서 218분이 응모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대상을 수상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수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이혼 후 중국인 어머니와 살고 있는 학생인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좋아하는 미술 공부를 배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장려금 전액을 미술 학원비로 선납하여 그 학원에 등록하여 배울 수 있었다고 하고요. 미술 대회에서 많은 수상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는 인상 깊은 내용인데요. 네. 그 본인이 그린 민화 그림도 첨부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기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은 소득세 확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며칠 남았는데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전지방국세청 김영선 소득지원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쾌청한 날씨입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 기온차가 꽤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데요. 한낮 기온은 대전은 27도까지 올라 낮 동안 덥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지속되겠습니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서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나며 맑은 날씨인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7도, 세종 28도, 대전은 27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4도, 예산 27도, 부여 역시 27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따뜻한 배려라는 주제로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7658번님, 저희 동네 신호등 앞에는 파란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시라도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그 배려가 느껴집니다. 아, 저 그늘만큼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정말 저도 이게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다가 네. 그늘막에 싹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예. 3339번님, 이웃에 언어장애, 청각장애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신 가스 배달도 불러주고요. 우편물도 통역해주고 모든 불편한 점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또 봉사하는 그 정신. 네. 예, 좋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져요. 멋지십니다. 예. 5791번님, 거실 탁자를 높였습니다. 낮은 탁자는 일어났다 앉았다가 어려웠는데 이제 한결 편해서 카페처럼 사무실처럼 모여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니까 더욱 좋아졌습니다. 카페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배려 아니겠어요? 또 네. 가족을 위한 배려고. 맞아요. 2411번님, 맘카페에 드림 글을 올려서 제가 안 쓰지만 좋은 물건을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냥 나눠주시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드리는 거. 예, 드림. 예, 좋습니다. 네. 0587번님,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마지막에 타고 마지막에 내립니다. 혹시나 서둘러 내리다 다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서 열린 버튼을 눌러주기도 합니다. 이거야말로 또 사소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눌러주는 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데요. 특히 이렇게 짐 이렇게 들고 있는 분, 예, 이렇게 누르기 힘드니까 몇 층 가세요? 이렇게 여쭤본 다음에 네. 이게 딱 눌러드리면 또 서로 기분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엄청 예. 감사하죠. 예. 0780번님,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배려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노약자석, 예,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기 때문에 네. 항상 예, 비워둬야죠. 맞습니다. 질머니 앉으면 안 됩니다. 네. 예. 3938번님, 네. 예. 겨울에는 김장봉사,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하면서 시간만 되면 무슨 봉사든 함께하고 싶어서 봉사단체도 5개 정도 가입했습니다. 와. 그래서인지 제 옆에는 봉사라는 글자가 늘 쫓아다닙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수해복구 봉사 현장 거기도 다녀오셨어요? 멋지세요.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예, 봉사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 좋습니다. 네, 9953번님.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어린이집 앞에 있습니다. 가끔 차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비워두는 작은 센스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딱 들어서면은 정말 서행 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모두 이런 사소한 배려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가족 여러분이 또 배려라면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 참여 많이 해주시는 거 네. 많은 배려들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2019 대전 현대음악제 현대음악 작품 발표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피아니스트 이태경 사랑과 이별이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가족 심리 치유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5월의 소재 극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오늘 저녁 7시 대전 전통나래관 옥상에서 열립니다. 장일범의 해설이 있는 11시 콘서트 오늘 낮 11시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마당극 동백꽃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를 만나면서 여름을 준비하는 요즘 시원한 맥주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유럽이 아니라 충남에서 다양한 맥주를 직접 만드는 수제 맥주 공장 방문기. 목요일에 만나는 날따라 와유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인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로 미술관은 무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9시까지 연장 개장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영화 관람료도 할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역 각종 문화시설에서는 문화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유로운 하루를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문화와 함께. 네. 예. 자, 오늘도 활기차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